지금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사 임명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보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최순실이 K타운에 온갖 개입을 할 때 지금 그 유 대사가 뭐 어떤 일정 부분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은 관련 업체들한테 다른 알선수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먼저 첫 번째, 본인은 자신을 누가 추천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대답을 못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최순실을 만났는지 여부, 이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검찰 특검이 확보한 진술 중에 하나는 최순실 측근이 유 대사를 면접을 봤다, 실제로 보고 그리고 청와대로 추천을 했다, 이 진술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종범 전 그 수첩, 업무 수첩에 보면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그레망이라는 것은 외교부에서 신임 그렇죠. 대사를 임명할 때 상대국에 이제 간례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거든요.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삼성 임원 출신을 신임 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최순실이 이 유 대사를 추천하고 청와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한테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인사에도 그 개입을 했었고, 이 신임 대사 과정에서도 최순실이 추천한 사람이 미얀마 대사로 그 임명이 됐다는 거고,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외교부의 그 외교 경험이 없는 그 일반 그 회사의 임원이 그 외교 대사로 임명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이런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뒤에는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거든요. 그 추 의원님, 그 사실 뭐 물론 누구나 뭐 대사가 될 수 있죠. 정치인들도 뭐 주일 대사, 주미 대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업체에 있던 분이 대사가 되는 거는 아마 거의 없었던 일 아닌가요? 많이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예. 그래도 뭐 종종 있었던 일이죠.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홍석현 주미대사 경우에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주미대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중앙일보 회장에서 바로 그렇게 된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베트남 대사 이미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정대주 전 대사도 베트남 LG 베나캐피털 법인장에서 또 그다음 호지민 그 상공인 연합회 회장에서 바로 베트남 대사를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인들이라고 해서 외교관이 되지 말라 뭐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은 뭐 이번 경우에는 핵심은 과연 최순실 씨의 입김이 개입이 돼 있었느냐,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 대사도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나는 내가 임명 과정에서 나를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나한테 기업인이 열심히 해보라라고 뭐 얘기를 했다. 난 그렇게 알고 들어갔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최순실의 입김이라고 보는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근저에는 그 이 미얀마의 K타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게 760억 규모이기 때문에 코이카에 한 760억이 예산까지 이미 책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환류를 확산하는 기업들을 입점하는데 중간에 이것을 광고 대행사처럼 일을 맡길 수 있는 회사가 등장하는데, 이 회사가 많은 이권을 가지게 되죠. 여러 가지 기업을 누가 유치하고 어떤 규모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M사라는 기업에 최순실 씨가 차명으로 주식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 광고 대행사든 이 입점 대행을 할 수 있는 이 자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최순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굉장히 큰 760억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이 미얀마 대사가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는 것과 도와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직은 그 유 대사가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요.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유 대사를 소환까지 한 건 뭐 이 과정에서 뭐 불법이 있었다라고 이 부분을 찾기보다는 바로 최순실이 알선 수재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는 지금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추측컨대 이틀간 조사 받았잖아요. 가봤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미얀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동안 차라리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싶어서 아예 출석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 혐의를 공개하고 이것까지 같이 조사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특검이 태블릿 PC를 발견을 했을 때 개인 비리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아마 그게 이제 미얀마 대사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유재경 대사는 참고인 소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순실 씨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알선수재를 지금은 적용을 했지만 그 이어서 이게 공무원과 공모를 하게 되면 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가 적시돼 있듯이 이게 뇌물죄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알선수재 적용을 해서 수사를 하지만 만약에 공무원들이 공모했다. 공무원이라는 건 뭐 박근혜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청와대도 될 수 있고 유전 대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경위인지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어떤 직무를 알선해주고 특정인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공무원의 신분이 있으면 그게 뇌물수수가 되는 겁니다. 예. 공무원의 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뇌물죄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달라지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최순실이 단독적인 개인 비리이냐 아니냐를 아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선수재와 수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뢰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삼성한테 그 말 지원 받았잖아요, 최순실이.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죄에 더 가깝다면 알선수재는 미얀마에 K타운 짓는다. 와, 그거 돈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한류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거기에다 편히 봐주고 그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이거는 알선수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게 불거지면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까? 최순실 입장에서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무원 정황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순수한 개인적인 어떤 횡령과 비리와 뇌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비리화 되는 건데 예. 특검이 개인 비리까지 파헤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압박감을 가질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직권남용이나 뇌물죄를 다투는 거 이에 내 개인 비리가 불거져 나와서 이것까지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개인 비리라는 건 지금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주장할 여지도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개인 비리까지 압박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출석에 불응하고 협조에 불응하게 되면 우리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혐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